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완벽하게 속이는 최고의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솔직해지는 것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그중에서도 제12법칙을 가지고 이 위험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단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수십 가지 부정직한 행동을 덮을 수 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게 마치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 한 방울이 물 전체를 흐리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딱 한 번 아주 잘 계산된 정직함이 어떻게 상대방의 그 단단한 의심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지 그 심리적인 열쇠를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직함이 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막힌 사기극 사례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물론 이 전략의 약점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12법칙의 핵심 원리, 사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선택적인 정직함, 그리고 관대함. 이걸 마치 선물인 것처럼 축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경계심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에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이런 예상치 못한 공격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나를 의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줘요. 그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바로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그냥 마비가 돼버리고 감정이 확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이 바로 인간 심리의 그 허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딱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겉보기에는 그냥 멋진 선물인데 그 안에는 성을 함락시킬 군대가 숨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공격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정직이라는 이름의 트로이 목마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선물은요, 상대방의 논리적인 방어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서 곧바로 감정의 성문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리면 그동안 철통 같았던 의심이라는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상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고대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기 전에 먼저 주어라. 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전략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목적,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그 첫 번째 선물 뒤에 교묘하게 숨겨두는 거죠. 먼저 베풀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법칙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무섭게 작동했는지 진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개인을 상대로 한 사기꾼부터 나라를 통째로 삼킨 정복자까지 이 기술의 대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한쪽은 전설적인 사기꾼 빅터 러스티그, 다른 한쪽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마피아 보스 알카포네. 이 둘이 만났어요. 러스티그가 카포네한테 투자 제안을 합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만남이죠? 그리고 60일이 지났습니다. 러스티그가 돌아왔어요. 보통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 들고 튀거나 온갖 핑계를 댔겠죠? 근데 러스티그는요, 정반대로 나옵니다. 실패했습니다. 돈을 2배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원금 5만 달러를 그대로 돌려줘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온 알카포네가 이 정직한 실패에 그냥 감동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러스티그한테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했다면서 팁으로 5,000달러를 줍니다. 자, 보세요. 러스티그는 돈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 바로 알카포네의 신뢰를 완벽하게 훔쳐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스케일이 훨씬 커져요. 개인 간의 신뢰를 넘어서 국가 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 정나라의 무공이 이웃나라인 후나라를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무공이 던진 미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기 딸을 후나라 군주와 결혼시켜요. 이건 관대함이라는 선물이죠. 둘째, 후나라를 공격하자고 주장한 자기 신하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립니다. 이건 나는 평화를 원한다는 정직함의 선물인 셈이죠.
이 두 가지 선물은 완벽한 연막이 돼서 상대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비극적이죠. 무공의 진심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후나라 군주는 국경 수비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정나라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후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해버립니다. 신뢰라는 무기가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순간입니다. 두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빅터 러스티그와 정나라 무공. 한 명은 개인의 신뢰를, 다른 한 명은 국가의 안보를 노렸죠. 목표도 스케일도 완전히 달랐지만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계산된 정직함이라는 무기를 써서 상대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전략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전략에도 만능은 아니겠죠? 당연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 전략이 언제 실패하는지 그 약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략 과연 항상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법칙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평판입니다. 평판. 만약 당신이 이미 저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야 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면요. 갑자기 정직한 행동을 해봤자 저거 봐 또 무슨 꽁꽁이가 있네 하면서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전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역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정직한 악당 전략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예 정직한 척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원래 이런 놈이야 하는 나쁜 평판을 무기로 삼는 거죠. 프랑스의 외교 천재 탈레랑처럼요. 노골적인 거짓말이랑 충격적인 진실을 마구 섞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죠. 자, 지금까지 이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전략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원칙 4가지입니다. 첫째, 정직함은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이 도구는 상대방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흔들어서 효과를 본다는 점. 셋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잘 통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전략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당신의 기존 평판에 단련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여줬던 그 예상치 못했던 친절이나 정직함,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세상의 모든 친절을 의심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순수해 보이는 행동 뒤에도 어쩌면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것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좀 더 깊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